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말이 나와서 뭐지? 문자 견성. 문자로는 견성했어. 제 정도. 예. 문자로는 견성을 했는데 어디에 견성? 구중현. 구중현이 뭐죠? 구중현. 임대상구. 최중현. 2번. 최중현. 구중현. 최중현, 구중현, 현중현. 이렇게 됐죠? 이렇게 세 가지. 최중현, 구중현, 현중현. 최중현은 뭐야? 보는 당체를 바로 깨치는 거. 이거 1등이야? 1등이야. 최상승. 최상승 근기를 가진다는 최중현에서 깨치고, 이 구중현은 화두에서 깨치고, 얘는, 현중현은 지 자신도 구제하지 못하는. 예. 그래서 이렇게 임대상구를 얘기하면서 이 누구를, 진지는 강백을 뭐는 했다고 그래? 구중현은 한 것 같구만 그리야? 이렇게 하니까 구중현 정도는 케오하였거든. 이렇게 하면서 뭐래, 앙시하였다고 한다 이런 말이야. 축혀 세워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연 선강의 직위가, 선강이 뭐예요? 선의 강백. 경허선사도 이제 당신을 경허스님이 강백 출신이잖아요. 화엄강백이잖아. 그래서 뭐래요? 선강의 직위가 우리가 직이라는 건 뭐예요? 도반이죠, 도반. 그죠? 백년직이. 직위가 뭐더라? 일석의 모임감이 있었다. 한 자리에 있는 것 같더라. 택도 없는 소리. 뭔 진지능하고 경허선사를 한 자리로 놓나? 네 배를 같이 놓으면 안 되지, 김태엽 스님. 지능은 역시 경가인류의 거약자답게. 그렇죠. 경에 등통했기 때문에. 사실 경가인류는 일단 먼저 경허선사가 섭렵한 거죠. 교학자답게 열반경의 대의를 가지고, 열반경도 있고 뭐도 있어요. 법화경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중도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경은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짧은 경으로는 반야신경이죠. 금강경과 반야신경에 그냥 중도가 그냥 깔려 있어. 밤하늘에 은하수처럼 깔려 있어. 막 그냥 박혀 있어, 보석처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열반경에도 있고 화엄경, 이거는 열애선이라고 하죠. 열애선. 무슨 선? 열애선은 케어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경가인류의 교학다잡게 열반경의 대의를 가지고 논잡하고, 화엄경의 이사무에 사사무에 아시죠? 이무에 사무에, 그죠? 를 화제에 올리는데 경허당은 진흥의 문자경성 뭐지? 구중현 케오. 문자견성은 했구만 그려. 이렇게 해가지고 케오했다. 확실하게 깨달았다 라고 극찬하고요. 두 사람의 만남은 훗날까지 세간에 두고 회자되고 있는데, 나중에 진지는 강백이 경허선사에서 와서 정식으로 공부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때가 경자년인즉 태사가 44대 아니라고. 이 부분 역시 오기로 경허선사는 52세, 하남의 57년생과 경허의 실세 충된 인류는 1849년생과는 정확히 8살 차이가 나니까 이 김태읍 스님이 방한암 스님 거를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8세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경어의 주색에 걸림없는 자유로운 행리에 대해 검상로 박사 있죠. 한국 선종 약사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음이 근지에 거리낌이 없어 도둑질과 음행이 커다란 깨달음에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가지고 놀았다라. 이거 어디에 나오죠? 어? 달마의 최상승론에 이거 나오죠. 그죠? 그리고 도둑질과 음행이 방해되지 않는다. 이것도 위산영어에서 나오고 그죠? 어쨌든 깨달은 자의 행리는 음행에 구애받지 않고 또 고기 먹고 술 마시는 지게와 파괴에 구애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경어선사가 그 깨달은 자의 표본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들었잖아요. 깨달은 자가 역경계와 순경계를 넘나들면서 경어선사가 그 중국 역대 조사의 깨달은 자의 그 경지를 다 보여준 그거를 한 쾌에 다 보여주고 가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깨달은 자는 다녀가 또다. 경어의 모든 법화와 행리가 다 그렇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최상승선 금방 말했죠. 달마 혈맹론, 달마 혈맹론 최상승선. 그 뭐죠? 수능엄경. 달마대사가 가지고 온 책 수능엄경. 능가사자기. 능가사자기하고 수능엄경 아닌데 좀 지루하더라. 대학원 다닐 때 했는데 이 수능엄경 더럽게 지루해요. 그냥 대해야 대해가 나오더라고. 하다가 집어치웠어요. 던져버렸어. 너무 지루해. 최상선의 이치를 제창하며 활발발이죠. 넓고 넓은 천지에 걸리는 것이 없으며 걸리는 것이 없어요. 일체의 사물을 접촉하며 임은 등등 임은 그죠? 임은 등등 임은 하며라 뭐야 등등 임은 하는 상태이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 김태입의 인간경어 평정 속에 진지릉에게 수심결로 답하고 있죠. 이 등자가 뛰어오르다니까 그 왜 등용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세가 등등하다고 하잖아요. 이 등용문 오를 때 그러니까 이문 등등 이문 어디에 가서 처하든지 간에 등등해. 기세가 당당해 뛰어오르다 이문 등등. 이 말이 하도 내가 좋아서 등등해. 기세가 등등하죠. 등용문 이문 등등 이문 이거 해주면 굉장히 당당해져요. 이렇게 상태로 간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경어선사는 진지능 강백을 만나가지고 뭘로 한 방을 매기더라? 소신결에 있는 그 시로 한 방을 매기더라. 그래서 경화상은 이 수도함소 벼치를 유연하게 되는데 이것도 내가 이거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랬어요. 또 남들이 끄잡아 내올까봐 내가 미리 끄잡아냈어요. 역시 주색에 빠져서 이것도 말이 안 돼. 낮이 되면 술을 받아라. 절대 그럴 리 없겠죠. 조르고 밤이 되면 주막 여자를 불러오라고 요구한다. 이것도 뭐뭐라 카더라 할 때 나오는 얘기죠. 절대로 이 경어선사가 절대로 넘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경어선사는 이런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왜? 경어선사의 모든 행동을 들여다보면 이거를 한다. 그냥 카더라겠죠. 지능화상은 정색하는 나라다. 해인사의 인파화상 같은 사람. 그 인파화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스님이 있었나 봐요. 일평생에 삼위야를
근접지 않고. 이것도 웃기는 말이죠. 아니 왜 삼위야를 근접지 않았어? 엄에서 이런 얘기 같아요. 그 삼위들을 엄에서 근접하지 않고 동지섣달 설한풍에도 마루에도 안 치고 그를 가르쳤다. 이게 사람이요? 이게 화상이요? 이게 제자 스승이요? 말이 안 돼 이게. 응? 절대 저는 이거 아니라고. 만약에 인파화상이 이런 행동을 했다. 삼위를 근접하게 하기 싫어서 얼마나 대단한데? 동지섣달 그 기나긴 그 뭐야 한풍에도 북풍안설에도 마루에다 앉혀놓고 가르쳤다니요. 이거는 스승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경허선사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누가? 진지능이가. 그런데 화상은 이학대사로서 대사가 됐다면서 그만 것을 제어치 못하고 어찌 후생에 사범이 되기를 기하리까? 아유 땡이야? 땡이지 뭘. 진지능 땡이야? 탈락. 그런즉 대사가 우리 경화선사는 얼굴에 홍조를 띄우면서 홍조 불구를 했어? 뭐 어쨌든 홍조를 띄우면서 말하기를 이게 그거예요. 도노수 동불 도노가 비록수 도노수 동불 도노를 해고 보니 비처와 비록 숫자죠. 부처와 같은 경계가 이렇지만 다생 습기심 다생의 습기가 아주 깊어. 응? 풍정 상용 바람이 바람이 고요해도 바람이 풍정 바람이 고요하고자 하나 파도가 오히려 막 용수섬을 쳐요. 뭔 말인지 알겠죠? 파도가 고요하겠지만 용수섬이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 이미 중도가 나와 있잖아. 파도는 고요해도 아니 바람은 고요해도 풍정 바람은 고요하여 해도 이미 뭐하더라 이미 파도가 용수를 치더라. 이거를 뭐 알아들었겠어 심지능이가. 어쨌든 이치가 분명하나 이현 나타날 현 분명할 현이죠. 이현 염독 오히려 독 뭐더라 침노한단 말이야. 독침. 그러니까 이치로는 분명히 깨쳤는데 생각염자죠. 생각이 오히려 독 오히려 막 침노하더라 이런 얘기지. 번뇌가 라는 글이 있지를 않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수신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진정이가 수신결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지요. 그래서 해인사의 인파화상 같은 이는 일평생에 삼위야도 접근치 아니하고 아이고 이뭔 스승이 동지섣달 설한풍해라도 마루에 앉히고 글을 가리키면 추워. 춥다고. 이 경허선사는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죠. 화상은 이학대사로 그만 것을 제어치 못하니 어찌 후생에 사범이 되기를. 경허선사 후생에 사범되고 싶지 않아요. 하는 물음에 물론 경허가 지능강백에 건넸다는 시는 주지하다시피 보조의 수신께려. 하지만 동지섣달 설한풍에 마루에 앉히고 그를 가르치는데 이 인파화상이 과연 엄동사관에 벌벌 떠는 삼위야의 심정을 헤아려 봤을까? 그런 자비 하나도 없는데 삼위에게 자기 제자에게 그 자비도 하나 베풀 줄 모르는 자가 뭔 화상이야. 경허선사는 절대 이거 못해요. 라고 하는 인파화상의 자부심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인파는 경허의 경지에 전혀 도달할 수 없죠. 꿈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파는 물론 진지능 또한 영원히 경허를 보지 못하죠. 모르겠어요. 훗날에 경허선사한테 공부를 배웠다고 하는데 제대로 깨쳤는지. 경허가 이학대사로서 그만 것을 채웠지 않았고 후생의 사범이 되기를 기하지도 않았어. 뭔 사범이 돼. 경허선사 사범 다 버리고 나왔죠. 경허의 견처를 바로 보지 못하고 눈앞에서 선지식을 놓쳐버렸어. 바로 알아보지 못한 진은 교학자로서 끝내 경허의 선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진지령은 교학자로서 강백일 뿐 강백
그래서 결코 도를 이룬 진지능 선사라는 말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죠. 이런 경어는 이해하지 못했다. 진지능 강백의 질문에 응하는 경어의 답변은 참으로 흥미롭다. 이게 바로 김태읍의 인간경어 이야기였더라. 인간경어 또 나와? 이 앞에 또 나와요. 게다가 이 김태읍의 인간경어를 그냥 누가 윤창아가 타락타락 자기 편리한 부분만 끄잡아다가 써먹어서 제가 다 까발렸어요. 전부 다 책으로 나왔죠. 뭐라고? 인간경어. 김태읍의 인간경어. 어쨌든 다 까발려놨어요. 거기다가. 경어가 고백했다고 하는 내가 출가했던 이것도 웃기죠. 내가 출가했던 광주 청계사가 당치승의 소혈, 당치승의 소굴이랍니다. 청계사가 깜짝 놀라래요. 근데 당치승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깡패승들처럼 떠돌아서 무리를 지어서 떠돌아다니는 무리당자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뭐를 위해서? 의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떠도는 무리들.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면 임꺽정처럼 그러한 무리 잔당들을 당치승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승려가 그렇게 모여다녔다고 합니다. 의리를 위해서. 그래서 왜 당치승이 또 청계사에 만약에 모였다면 청계사에 모였냐면 그 팔대문 안에 관문이 청계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청계사를 들어갈 때는 그때는 그 사대문 안에 그 승려의 도성 출입을 금지한 때잖아요. 예, 해제가 된 데는 언제랬죠? 전봉준 장군 사형일 날 민심을 살려고 그 산호 젠네이란 놈이 고종 황제한테 권해갖고 듣다 그랬죠?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경어선사가 어린 시절에 청계사에 출가했을 때는 그래서 당치승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경어선사 이야기에는 안 나와요. 아무튼 그 당치승들이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그 사대문을 출입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이 주색에 빠진 것을 거기에 와서 주색에 빠져있나 당치승들이 청계사에 와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청계사가 알았다가는 그냥 김태읍 스님 다 머리 뽑아놔. 머리도 없지 참. 어려서부터 또 뭐 숙견 숙문했을 때 경어선사가 어려서부터는 개뿔 8세 출가해서 14세에 떠나는데 6년 동안에 거기서 숙견 숙문했다 들었다. 그거를 보고 주색에 빠진 것을 그런 일 없어요. 단 한 줄도 없어요. 청계사 시절 이야기에 그런 것도 없고 이것이 습이 성성이 됐단 말이에요. 습관이 되고 성품으로 이루어졌대. 성품 같은 소리야. 주색이 습관이 본성이 돼서야 그칠 수가 없게 돼. 이걸 경어선사가 고백했다고? 말이 안 돼. 경어선사는 이런 구질구질한 말을 쓰지 않아요. 내야말로 이 꼴이요. 이것도 경어선사가 내가 출가했던 광주 청계사는 당치승의 서굴로서 못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경어가 말했다는 대목은 황당하죠. 그런 종 이제는 항상 성품. 그러다가 지금은 성공이더라 이 말이야. 내가 뭐더라? 성공, 공성. 공성을 유지하랬잖아요. 성공이나 공성이나 마찬가지죠. 성품이 공함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견념치도 않다. 대승은 불구소절. 불구소절은 뭐죠? 작은 것에 굽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작은 것에 굽히지 않고 대승은 작은 일자리에 구애받지 않는다. 대승은 이런 거는 불구소절이고 작은 일자리에 구애받지 않아. 그러나 식색. 식색은 인간의 본능이건 이거죠. 이거만 식색은 뭐예요? 먹고 여자를 취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경어선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그러고 다닌다? 정말 이거 다 김태읍이 꾸며낸 이야기. 대단해요. 라는 부분. 김태읍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김태읍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서 어려서부터 숙견숙문해서 습이 성성하고 습관이 본성이 된 것. 경어의 속셈은 이걸 골려주기 위해서 진지능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대기설법. 전성적으로 남에게 싫은 소리나 내색조차 하지 않는 성품이 경어선사예요. 굉장히 여리하여 보아서 다분히 지능의 답변에 통조해준다.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나 원래 청계사에서 그렇게 했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했을 수는 있겠죠. 경허가 정계사로 출가한 것은 겨우 9세, 만 8세, 1857년. 그 54세에는 은사인 계여가 환속해서 은사가 쏘진 추천장 하나 가지고 동학사 강백인 만화보선으로 넘어갔죠. 떠났는데 어떻게 경허선사가 숙견 숙문을 거기서 하느냐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말이 되지도 않고, 또 경허선사 당시에 있었을 때는 그 청계사가 그렇게 북적대지를 않았어요. 오로지 경허선사가 밥 짓고 빨래하는 일 외에는 없었다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요양차원 박선비가 있었고, 그렇게 되지 청계사가 들썩들썩한 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써놨더라고. 원래 습이란 여러 번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 몸에 붙는 현상을 일컫는 말을 습이라고 그러죠. 근데 경허선사가 이런 여러 번 행위를 했다고? 그렇다면 어린 경호가 그곳에서 여자를 취해서 그거를 습이 성성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생물학적으로도 접근으로도 절대 옳지 않아요. 경호의 계획된 답변으로 질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혹시 말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물론 더 중요한 것은 경호 본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자신의 출가 사찰인 청계사의 삼위 시절을 몽땅 욕먹여? 응? 숙견숙문했어? 비하해가며 자신의 변명을 드러났다는 거. 평소 경호의 성품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경허선사는 남을 폄훼하지도 않을 뿐더러 경허선사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응? 식색? 인간의 본능?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김태읍의 인간경호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김태읍의 인간경호는 음양의 양면성이 있어요. 실과 득에. 그래서 어찌하겠소라는 말은 100번을 양보한다 해도 적어도 도를 깨친 이 경허대선사, 대도를 성취한 경허대선사가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치 진짜인 양 해가지고 막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에 막 떠벌려. 에이그 딱하지요. 딱해. 김태읍 스님이 누구예요? 친일파요. 이해분답을 전한 김태읍의 전원 또한 기술의 왜곡을 비판할 수 있는데 다만 경호는 너무도 술을 사랑하고 저도 이거 술을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말도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랬나 보다라고 했지만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고 보니까 술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파라코처럼 남들한테 보이려고 일부러. 그리고 또 술을 접하게 된 동기는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 했잖아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러 술을 마시고 일부러 취한 척하고 파라코처럼 하고 이런 혼조를 때. 왜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몰라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름이 높아간다라는 그 시에도 나와 있듯이 많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일부러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피부병이 잘 안 나섰어요. 낫질 않아가지고 삼서갑산까지 끌고 가거든요. 삼서갑산에 가서는 그나마 누가 술 갖다 주는 사람도 없어. 돈도 없고. 그래서 술을 끊고 피부병을 다만 뭐로만 치료해요. 부절초로만 치료해요. 최약상 조씨가 뜯어다 주는 걸로. 근데 그걸 어린애들이 또 서당 애들이 끝나고 나면 다 가방에 훔쳐가지고 간대잖아요. 마당에다가 말려놓으면. 근데 경호선사가 남쪽에서도 구절초를 가지고 그 치료를 하죠. 7년간 해요. 어디 구절함에서. 안 나서. 그래서 비안도로 가서도 안 나서. 그래서 경호선사가 안 나왔으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에 매달린 게 참으로 어리석어 보인다. 라고 푸념을 하는 그 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봉준 장군이 그 부하, 진씨라는 그 부하의 소유의 땅에 그 마른 꽃이 쫙 펴있는데 그 마른 꽃이 그 피부병이 좋다 해서 거기 가서 그 치료하기 위해서 계시면서 한탄을 하시죠. 내가 이렇게 이거 7년간, 6년간 이걸 했는데 소용이 없다. 쓸데없는 짓 같으다. 굉장히 안타깝죠. 경호사는 열반하시는 순간까지도 피부병을 못 고치고 가세요. 다만 홍조를 띄우면 홍조를 띄우면 두리를 끊니 취했을 뿐이에요.
자신의 행동에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잘못을 시인한 제스처로 오해하는 홍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홍조를 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술을 한 잔 드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출가하던 광주 총계사 당취승의 소혈이 아니라고 이렇게 쓸 리가 없죠. 일반적인 기준과 경어의 성품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경어는 자신의 출간 청계사를 이렇게 대놓고 천만에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경어선사가 청계사를 다시 찾은 건 그 1902년 그러니까 그 영원함을 드러내면서 청계사를 중수할 때 아시죠. 물론 경어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의 칭찬과 비난에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불구소절이에요. 경어는 자신의 경지를 항상 성공, 성품이 공함을 보고 있어. 그런 것은 개념치되지도 않는다. 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다. 그리고 대승은 불구소절이죠. 대승은 작은 예절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러나 식색은 인간의 본능에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뭔가 크게 작은 진흙에 경어는 자연스럽게 응수하고 이 응수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식색이나 어쩔 수 없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어선사가 음식을 탐하고 여자를 탐하고 한 이런 거는 있지를 않아요. 있지를. 특히 삼수갑산 시에서는 그 무슨 음파인가 뭐 만나는데 그냥 한낮에 그 한낮에 음파랑 같이 별장에 있는데 한낮이 너무 지루하다고 써 있어요. 같이 있기가. 근데 그거 아마 뭐 유생들이 이렇게 그 별장에 그걸 일부러 하지 않았을까. 그냥 뜻밖의 만났다고 써 있는 걸 보면은 해우 뜻밖의 만났는데 그 하루가 굉장히 지루하다. 여름인가 봐. 초여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경어선사의 특징은 솔직담백. 경어선사를 우리가 솔직담백한 걸 알아볼 수 있는 거는 경어선사가 남긴 선시, 그죠? 그리고 경어선사의 글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이 진지능강백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증거. 이 글귀는 이것은 등원경과 수심결의 내용으로 이즉 도노 이치는 단박에 깨치는데 사비 돈제 그 일은 현실적으로는 한꺼번에 단박에 제어할 수 없다. 돈체. 그러니까 습기는 단박에 제어할 수 없어요. 사는. 이치는 단박이겠죠. 이치 도노인데 사비 돈제. 습기는 한꺼번에 제어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이 능언경에도 나오고 또 수신께도 나온다고 합니다. 수신께는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나 비록 습기 때문에 주색을 끊지 못하고 있죠. 성품은 성임으로 공임으로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자신의 견처를 덧붙여 드러내고 있어. 이거는 가짜. 누구한테? 진지능한테.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 그래서 이제 만약에 했다면 그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하지 않았을까. 그거를 또 김태읍이는 그대로 받아다가 자기 멋대로 이거를 썼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는 이 김태읍의 인간 경어로 인해서 경어선사가 더 이상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는 마음에서 다 까발렸어요. 한 줄도 안 빼놓고 1년 걸렸어요. 1년 동안.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다 썼어요. 5기로. 그러나 경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짐짓인 지능의 견해에 동조함. 경어는 지능의 견해의 묵답으로 피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의미는 자신이 이미 공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경계에서도 걸림없는 경계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다만 이러한 경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경어의 허물이 아니고 그 자신이 미혹한 견지로 누구? 진지능 아직 철저히 답하지 못한 지능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능도 바로 경어의 선지를 배우고 경어의 제자가 되었다, 법제자가 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의 지능은 경어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대선승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식이 안 들려오니까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자, 또 경어가 지능에게 조여준 말이 허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거 다 가짜로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경어서사가 경어집에서 누구? 여등하마상, 등하마상에게 주다라는 것에서 설하고 있죠. 뭐라고? 이렇게 홍주가 이르길. 그래서 홍주가 누구예요? 홍주종이라고 하죠. 홍주종.
홍주종. 아이고. 홍주. 홍주종. 맞아? 도일. 맞아, 도일을 홍주종이라고 그래요. 마조 도일세? 마조 도일 밑에서 88명의 성인이 출연했어요. 최고죠. 역대급. 역대급의 마조 도일 1등. 비 오나? 차들이 그냥 꽉 막혀. 그래서 홍주가 이르기를 착한 것도 마음이고 마음을 가지고 닥지. 착한 것도 마음이고 악한 것도 마음이에요. 그래 안 그래? 착한 것도 마음이라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닦지 못하며 악한 것도 마음이라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끊지 못한다. 여기서 뭐가 있죠? 닦는다는 얘기는 착한 것은 계속하고 악한 것은 끊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두종 있죠? 우두선사가 이르기를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없어. 탐욕과 음욕을 끊을 게 아니라 탐욕과 음욕이 같아? 예, 같아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탐욕과 음욕이 같아. 끊을 것이 없어. 그래서 선지식의 모구행에는 81가지가 있으니 이 모구행이 뭐죠? 모구자 보조진을, 그죠? 경화선사는 목룡. 모구행에 81가지가 있으니 불행, 범행. 불행은 부처님의 행동, 범행은 범인의 행동, 살생, 도둑질, 음행, 음주 등이 있어도 그 도의 눈이 이 많은 81가지의 행이 있어도 도의 눈이 분명하면 여기에 하나도 걸릴 필요가 없다라고 써 있잖아요. 살도 망추 어느 곳에도 걸리지 않는다. 오해지면 도의 눈이 분명하면 알아봤죠? 걸릴 바가 없다. 그래서 이 홍주, 우두, 네, 지금 두 분을 듣고 있는데 우두 법융이죠. 우두 법융, 홍주는 마저 도일. 이 선사들이 하는 말 역시 또 똑같이가 뭐예요? 도의 눈이 분명하면 걸림이 없더라. 착한 것도 마음이고, 금방 했네. 착한 것도 마음이고 악한 것도 마음이고. 뭐셔 이게? 안 했나? 착한 것도 마음이고 악한 것도 마음이고. 그래서 육조가 뭐라고? 가르침, 육조의 기르침, 가르침. 이걸 다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지. 누구한테? 법다리에게. 불사선, 불사악하라. 끝. 그래서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없으므로 탐욕과 음욕을 끊을 게 없어. 그래서 선지식의 무구행, 불행, 범행, 살도음, 망추, 도의 눈이 분명하면 끊을 수 없다. 경어는 누누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처럼 경어가 지능과 주고받은 대화는 선의 본질과 깨침의 당처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언급하고 있는데도 진지능은 바로 알아듣지 못했죠. 세상성의 법문이지만 사실 경어가 등함에게 이거를 준 것이며
등암에게 이거를 준 것이 먼저인지 지능을 먼저인지 하는 게 확실하지 않죠. 지금은 알아요. 왜? 이 진지능 강백은 1900년이고 등암아사계에게 주다는 1898년이라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지능이 경어의 이거를 먼저 읽었더라면 결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다. 경어서사는 진지능 강백에게 언제 1898년 아니다. 등암아사에게 1898년 그해 10월에 해줘요. 1898년 10월에 그 하한거 해제 때 동한거 결제 바로 전에 어디에서 범어사에서 왜냐면 등암아상이 강백이었어요. 거기에 대단한 어마어마한 거를 던지죠. 여등암아상 어마어마해요. 결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질문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능의 답에 답한 경어의 성실한 태도. 대기본문에 써요. 대기설법. 눈높이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대선지식으로서의 자비 그리고 겸양지도 흔들리는 없는 울고전 답변 불구소절 대선지식은 불구소절이에요. 그래서 답변으로 상대를 충분히 납득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핵심 선법을 전해. 이 핵심 선법이 뭐예요? 중도부리를 백날에 치면 뭐예요? 진지능이가 못 알아듣는데. 그죠? 이 중도부리 법문을 딱 하고 있어요. 핵심 법문. 이 경어선사는 깨달으면서 바로 느낀. 그러면은 경어선사가 깨달은 오무비공초 이거 중도부리가 있나요? 이거 중도부리가 있나요? 오무비공초에서 깨달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무비공초 이전에 뇌삼이거 마사도래에 이미 그게 있어요. 근데 뇌삼이거 마사도래 붙잡고 들어갔는데 뇌삼이거 마사도래에서 깨친 게 아니라 뇌삼이거 마사도래를 하도 거기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패침망찬을 하다 보니까 그 기연이 딱 오무비공초에 닿은 거죠. 그럼 오무비공초에는 중도가 있나요? 뇌삼이거 마사도래에도 중도가 있나요? 경어선이 깨친 핵심 선법이 중도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중도는 이론이고 불이는 실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이 빼고 중도가 있나요? 그 속에? 그 자리에서 깨쳤다면 여기 또 꺼내야 될 것 같아. 아주 번개처럼 올라가.